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서양 철학사 램프레이트의 책 읽고 있고요. 스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도 좀 재밌긴 해요. 관점이 좀 재밌습니다. 맞아요. 진화론이 이때부터 되게 활발히 이루어져 있었던 패러다임이었는지 이 진화론을 우주의 원리로 삼아요. 야,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네. 진화론 하면 솔직히 찰스 다윈이잖아요. 네. 다윈이 안 나오고 스펜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아, 철학자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아. 놀라웠어요. 저도 램프레이트의 이 큐레이팅이 좀 재밌긴 해요. 네. 사실 다른 철학자들 다룰 때 뭐 벤담이던가 미를 다룰까?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스펜서도 다루고 다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스펜서가 진화의 사상을 뭐 최후로 만들었다. 가장 두드러진 철학자다. 이렇게 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건 좀 매력 있더라고요. 네. 진화론을 우주의 원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던가 뭐 천문학보다 더 기본 원리다. 근데 이게 또 논리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진화론이. 맞아요. 그리고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 사회학도 결과적으로 진화의 영역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덕도 진화한다. 맞아.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진화한다 라고 하고 이 사람 나중 가서 무정부주의자의 입장이 또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 솔직히 어디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상도 진화하고 생명체도 진화하고 뭐 정반합이죠 이것도. 네. 근데 맞잖아요. 근데 진화 할 말이 하잖아. 없어요. 뭐 할 말 없어. 맞는 말이라서 일단 한번 생애를 봐볼게요. 1820년에서 1903년까지 사셨고 좀 가깝네요. 지금 시기와. 1903년이에요. 네. 20세기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런던에서 돌아가셨대요. 영국 사람인 거죠. 네. 이분도 학교에 안 다녔어요. 지금 영국 철학자들이 영국하고 프랑스 홈스쿨을 그렇게 많이 홈스쿨링을 이렇게 시켰어. 부모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특징이 공통점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오늘따라 보이네요 이게. 독일 철학자들은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게 홈스쿨을 시켜줬다. 그리고 집에서 그의 아버지와 숙부에게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한테 교육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게 17세 때 철도 공으로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 그 일에 종사했대요. 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재밌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막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제 뭐 과학자라든지 뭐 신학을 한다든지 어쨌든 학문으로 뭐 문학을 한다든지 학문으로 다 갔는데 이 사람은 그 근본이 철도 공이었어요. 10년 그것도 10년 동안 오래 하셨어요. 노동자로. 네. 되게 많이 공부하고 하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일부러 선택했나 싶기도 하고 사회를 내가 경험해보겠다. 그러면 더 위대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막 군대 가는 것처럼 네. 뭐 니체던가.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한번 경험해보겠다 그 사회를 처절하게. 근데 그런 노동자가 약 10년 만에 이제 신문계에 들어가요. 이거는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언론인이. 네, 언론인이 갑자기 못 되죠. 지금도 언론인 되기 힘든데. 어렵죠. 네, 철도 공이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근데 이분이 또 1850년에 사회 정학이라는 책을 간행해요. 사회 정학. 이게 보면은 대표 저자인가 봐요. 네, 이게 보면 20년에 태어났으니까 50년이면 30살이에요. 계산해 보면 철도공으로 아까 17세부터 10살 동안 10년 동안 27세까지 네. 철도공을 했어요. 그럼 27세 이후에는 신문계 언론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2-3년 했고. 3년 만에 사회 정학을 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도공 할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고 나름 쉬는 시간이나 뭐 집에 가서 자기만의 뭐 이론과 네. 개념을 쌓았고. 또 이분 대단한 게 뭐냐면 1857년경에 모든 인간 지식의 총괄적 체계의 윤곽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체계를 그는 종합 철학이라고 불렀다. 이게 대표 저자이죠. 예. 네. 이 웅대한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40년 동안 헌신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인입니다. 장인. 네, 40년 동안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이분은 끈기가 있어요. 일단.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 40년 동안. 와, 전에도 그 칸트도 로크도 그랬고요. 뭐 20-30년 파고 칸트도 뭐 25년 동안 칸트는 25년 동안 책을 안 내다가 한 번에 그냥 쫙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쏟아내잖아요. 실천 이상 비판, 뭐 순수 이상 비판. 이분은 40년 동안 책을 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과학 시대를 위한 계몽의 화신이라고 찬양받았다. 와.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1896년에 이 종합 철학이 완성됐대요. 그게 10권으로 되어 있대. 아, 벌써 끔찍합니다. 10권으로 와, 아니 96년이면 거의 일은 76세예요. 와. 그때 완성시킨 거 10권을 와. 평생을 바쳐가지고 제1원리, 생물학의 원리, 심리학의 원리, 사회학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윤리학의 원리 이 책들 다 냈던 거죠. 아, 진짜 종합으로 진짜 종합 철학.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을 들어서 허버트 스펜서를 들어서 다윈은 어떻게 극찬했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그가 영국의 현존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했지만 램프레이트는 또 이걸 돌려가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다윈의 찬사에 생각을 같이 할 비평가는 극히 적을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네. 4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램프레이트가 하는 비판이 판단 그 사람이 스펜서가 판단의 독립성과 견해의 독창성과를 혼동했던 것 같다. 판단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뛰어났지만 견해의 독창성에서는 두드러지게 뛰어나진 않았다. 사실에 관한 그의 재료 대부분을 남에게서 얻었다. 자기가 이 다양한 사상가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본인은 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원리는 라마르크라는 사람한테 왔고 그리고 윌리엄 해밀턴 경이 무제약자의 이론 가져오고 콩트의 실증주의적 태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져왔던 거죠. 그는 그러니까 스펜서는 자기가 어떤 근원에 의존하고 있는지 즉 어떤 사상가들한테서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는 재료를 얻었는지를 스스로 더듬어 올라가 찾을 줄을 몰랐다. 그는 여러모로 19세기의 전형적인 아들이었고 그 시대에 갇혔다는 거죠. 그 시대의 지적 조류를 따랐다. 정녕 그는 멸시에 가까운 무관심으로써 철학의 고전들을 팽개쳤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로크, 칸트 이런 저서를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쵸.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사상들을 쉽게 흡수하였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좀 반면 교사가 아닐까? 오늘날에도 저는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뭐 어떤 분야를 하든 그 역사 가장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플라톤 아니면 노자, 노너를 읽지 않고 철학을 한다는 건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체 맥락을 모르니까. 예. 근데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는 잘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시대는 잘 탔는데 그렇죠. 그 다음을 못 가져가는 거죠. 예, 19세기에 갇혔다. 지금도 근데 솔직히 책들 보면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아니면 책을 내는데 근데 그게 과연 그 시대에 갇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천 년 동안 살아 있는데 유효하죠. 스펜서는 이때 잠깐 반짝 빛났다가 이제 솔직히 간 거니까. 스펜서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니까 지금 들어봐서 알지. 맞습니다. 그냥 그 시대로 좀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 세월이 전체 맥락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끝으로 이렇게 종합하기도 했고요. 이제 불가지자라는 챕터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 원리를 우주의 원리로 삼아서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까지도 다 된다. 진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진화라는 건 뭐냐? 물질의 완성, 불확실성과 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 가는 거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되게 쉬워요. 우리가 단세포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다세포가 되면 이거는 또 이질성이 생기는 거고, 그죠? 이 다세포에서 식물, 동물로 나뉘면 또 이질성이 생겨서 이 평형 상태를 계속 가잖아요, 서로. 이런 과정이 진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학문이 다 이러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철학을 완전한 통일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철학은 과학의 재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인데 맞아요. 일상의 지식들은 통일되지 않은 지식이고 과학은 부분적인 통일이 된 지식이고 철학은 완전히 통일된 지식이다. 맞아,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철학을 지식의 완전체로 만들 수 있게 그 자기가 목적을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그 576쪽에 종교와 과학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그거 재밌어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도 유효한 그 문장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불가지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불님이 이후에 바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불가지자라는 거는 이 지식이라는 건 현상을 다루는 일인데 이 실제라는 거는 뭐 절대자고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상으로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네. 불가지자는 종교의 관심사다. 맞아. 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뭐 문장 같은 거요. 그러니까 불가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들 신이나 그런 그렇죠. 거 그건 종교의 관심사인데 종교와 과학이 상호 보완해요. 그렇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네. 종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원래 사회학적인 것이었다. 그는 종교의 발달의 그 최초의 형태, 뭐 조상 숭배가 종교의 최초 형태라고 믿었는데 그로부터 이 뒤뜰에는 뭐 여러 무랄론, 뭐 다신교, 일신교를 거쳐서 불가지자의 신비를 막연하게 인정하는 최후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과학과 철학이 더욱 진보함에 따라 절대자에 대한 미신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에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는 측량할 길 없는 힘에 대한 단순한 긍정이 들어선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발달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의 종교는 결코 과학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다. 과학이 종교를 완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의 궁극적인 신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신비는 더욱 가까이 접근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코 해명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해명될 수가 없다. 과학은 절대로 종교를 대체할 수 없다. 이는 과학이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 종교는 과학을 반대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종교의 관심사가 경험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다른 영역이다. 종교와 과학의 충돌은 역사에서 거듭 일어났었다. 그러나 이 충돌들은 종교와 과학이 문제 삼는 영역이 서로 성질이 아주 다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역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진화함에 따라 이 충돌들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진화는 마침내 균형과 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는 평화스러운 조화 속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을 같은 트랙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꾸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는 다른 트랙이다. 과학은 현상을 다루는 물질 현상을 다루는 거고 종교는 형이상학을 다루는 건데 왜 싸우냐. 얘네는 같이 팀플레이가 다 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실제 종교와 과학은 완전 영역이 다르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 종교는 초월인데 그렇죠. 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재밌던 게 우리가 그 미신들을 좀 이제 없애기 시작한 게 뭐 옛날에는 뭐 비가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뭐 무슨 뭐 신이 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상승기류에 의해서 수증기에 은결 내리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해결을 하는데 그게 과학과 종교가 마찰될 이유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는 점점 그 현상에 접근해 갈 뿐이지 이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뭐. 맞아요. 근데 공감 갑니다. 그다음에 특수과학들. 네, 특수과학들. 이 진화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조화 상태예요. 완전한 조화 상태. 맞아. 이 진화라는 거는 또 아까 말했지만 우주의 법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본 법칙을 증명하려고 하고 모든 분야가 진화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을 불변하는 법칙으로 생각을 했어요. 맞죠? 물리학은 불변 법칙이긴 하죠. 그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법칙도 있고 뭐 엔트로피 같은 것도 있고 물리학은 딱 그 역학적인 거던가 성질에 딱 값이 있잖아요.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야기를 나왔냐면 생명이던가 정신, 사회 그리고 진화도 물리학과 같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맞아.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 발전 구조를 띠고 있는 과학의 주제라는 거예요. 생물학이나 심리학 다 이제 그 과학의 주제다. 과학이다. 물리학적인 거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그런 딱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물론 생물학이 물리학 바탕 위에 있는 게 맞다. 근데 그렇지만 새로운 관념들을 만든다. 왜냐면 생명이라는 건 뭐냐?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쉬운 말이에요. 이 생명 유기체가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얘가 기린이 될 수도 있고 어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는 외부 세상과 평화롭게 적응할 때다. 그게 그러니까 생명의 초기 단계에는 투쟁과 파괴가 있는데 진화함에 따라서 복잡성이 증가되고 충돌이 제거되고
좀 더 좋아 있는 상호 작용이 촉진된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평화적으로 적응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부 조건들이 다 맞춰지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런 논증을 또 왜 했냐면 바로 쑥쑥 넘어가면 심리학 또한 맞아. 생물학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그 생명이란 뭐냐? 유기체가 환경과의 작용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도 생물학이다. 의식이라는 거는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이다. 그래서 이것도 의식의 본성에 관해서 유물론자와 경험론자의 주장을 절충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 자 다시 좀 입장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서 유기체라는 거는 생명은 유기체와 환경의 적응이잖아요. 모든 유기체는 경험을 통해서 관념을 얻잖아요. 근데 이걸 미래 세대로 전달한다는 거. 이거 재밌습니다. DNA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니까. 진짜 다 그거예요. 유기체의 경험을 내가 얻었었던 그런 경험과 관념을 DNA로 내 자식과 후손에게 넘겨요. 이게 생득관념이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인식론자들 봤을 때 생득관념에 대해서 뭐 신이 좋니 뭐했니 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생득관념은 유기체의 진화 과정에서 더 많이 습득된 거다. 길이는 예를 들어 사자는 조심하고 뭐 버팔로는 괜찮다. 이런 식의 생득관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아. 인간도 그럴 테고요. 그 재밌는 게 이 문장이 어떤 유기체가 경험을 통해서 성취한 어떤 관념은 다른 습득된 특징들처럼 그 유기체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서 미래의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렇죠. DNA죠. 이게 그 거미 집을 짓는데 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험으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몸에 그냥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생득관념. 네. 아기도 그 배워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냥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 방식인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이로 인하여 경험론과 인식론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유물론자랑 경험론자의 그 의견의 그 대립을 절충시키려 했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인식론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디서 오냐 막 고민을 했었었는데 우리 조상의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관념이 또 생긴다. 그리고 이거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의견을 합치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절충시켰다라는 거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학으로 또 넘어가죠. 사회도 유기체라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다. 왜냐하면 사회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하는 유기체다. 그 군대 사회에서 산업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거다. 맞아요. 좀 재밌는 게 그 사회 진화의 최대 목표는 뭐냐? 세계 평화다. 맞아요. 이 군대 사회가 뭐냐면 군대 사회는 동질적인 사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군대들 그렇죠. 군복 입고 있고 근데 거기서 산업적인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사회로 넘어간다 이런 거죠. 맞아요. 사회 진화의 목표는 세계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거. 그렇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계 평화. 결국 평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로 봐버린.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투쟁은 제거된다. 그리고 모든 그 산물들이 유무상통하는 교환이 있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전망을 했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도덕의 기준으로서의 진화. 도덕도 진화한다는 겁니다. 맞아. 다 진화해요. 그냥 붙이면 돼. 그냥 다 진화해. 이 사람 논리대로만 가면 돼요. 이 진화의 원리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 윤리학이 특히 아까 종합철학 40년 동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장 관심사였대요. 근데 그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당시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 주장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하다는 이름을 적용하는 행위들은 비교적 더 진화된 행위다. 와, 이거 재밌어요. 근데 악하다고 하는 거는 비교적 덜 진화된 행위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이름이다. 선과 악은. 재밌잖아요. 선악을 이런 진화론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진짜. 이건 더 진화된 그런 말 있잖아요. 성숙한. 우리 이타적인 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짐승적인 거야라고 표현 안 하고. 성숙한. 그렇죠. 성숙함. 성숙함도 진화고. 그러니까 동물은 서로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다움, 인간미는 가장 진화한 형태니까. 그렇죠. 그의 선한 거,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평화, 뭐 이런 사랑, 이런 건 성숙 진화의 최종 단계로 간 거죠. 맞아요. 근데 인간 이하의 모습들, 동물처럼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진화가 덜 된 악한 모습들.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설득력이 있어요. 선하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가장 성숙한 진화자들은 이타주의자가 된다고 해요. 재밌어요. 진화의 가장 성숙한 인간들은 이타주의자다. 맞아. 그러면 성인들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은 진화가 잘 된 가장 진화한 사람인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기존의 관점하고 좀 다른 게 재밌어요. 우리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장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좀 뭐 외계인 같처럼 머리가 크고 아니면 첨단 과학 기술을 사용하고 이게 진화한 걸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사람들 시대를 역행해서 도덕적 기준 뭐 신체 조건이 뭐 우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선한 일을 하고 이타적이고 재밌네요. 그런 사람이 진화된 거다. 맞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이기주의는 원시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원시적이다. 원시적인 거 맞죠. 네. 원시적이죠. 나만 생각하니까. 재밌습니다. 내가 당장 살아야 되고. 네. 근데 사회를 내가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남을 살려야 되니까. 진화다 이거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생명체들 우리 인간들 다 살려야 돼요. 재밌는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한 삶의 진화잖아요. 그죠. 점점 아이에서 어른으로 진화하는 건데. 원래 그래야 되죠 사람이. 네. 모든 건 진화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로 하면 말해도 돼요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정치적인 윤리관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를 극단화시켜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사회정학이라는 거에서 나오는데 납세던가 법률, 치안 모두 거부해도 괜찮다. 초기에 이제 개인주의 이런 걸 펼칩니다. 근데 후기에는 입장을 조금 순화시켰다고 해요. 초기 내가 말했던 그 납세도 안 하고 법률도 안 하고 치안도 뭐 이런 거 거부해도 되고 이런 개인주의는 사실 이 기틀이 기본적인 그 조건이 다 형성된 후에 하는 절대적인 윤리학 입장이다. 그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유토피아 때 만들 수 있는 윤리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불완전한 사회,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완전한 사회, 뭔가 이제 이미 이제 그 진화가 완성된 사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내가 세금을 내고 법에 따라서 살고 치안이 있다는 거는 사회가 불안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는 그 원시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원시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만약 자신의 유토피아처럼 모든 이가 성숙된 진화를 해버려요. 모두가 예수님 부처님처럼 되면 맞아. 법이 왜 있어? 이게 세금이 왜 있어? 같이 나눠 먹고 막 행복하게 깔깔 살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람들을 묘사한 이유가 적어도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진화가 향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죠. 강조시키고 또 독려했던 거죠. 확실히 근데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좀 어느 높은 지향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솔직히 했던 말이나 그런 거 보면 거의 진짜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굉장한 윤리학자인 것 같아요. 윤리학적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되고 오리를 5km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km를 같이 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이게 대단한 윤리거든요. 와. 이런 윤리를 근데 그 윤리가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 가장 최고의 윤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진짜 가장 진화된 사람들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분들보다 진화했냐?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도덕은 이미 이제 과거에 다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굉장히 재밌습니다. 윤리학은 뭐 2000년 전에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가 분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재밌어요. 그냥 이거 솔직히 좀 그냥 쓸데없이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순환설. 그러니까 진화와 붕괴의 순환으로 보는데 맞아요. 원래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진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완성된 진화가 돼요. 네. 근데 이게 또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래의 상태로 가요. 복잡한 진화가 되고 이 계속 메비우스의 띠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순환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상을 핵심으로 본 건 아닌데 우주의 조직을 완전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역적인 조건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그냥 램프레이트가 서술하는데 사실 이해 안 됩니다. 다 이해 가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필요했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뭐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스푼 한번 껴보자면 우리 인간과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중원소라고 하죠. 예.
이런 뭐 탄소니 산소니 예. 우리 원소 주기율표 배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주 빅뱅 이후에 있었던 모든 그 원소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1번 수소와 2번 헬륨.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뭐 몇십 번까지 원소를 만들었냐. 예. 이 과정이 맞기는 해요. 원래 수소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헬륨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헬륨이 어떤 중력에 의해서 막 끌려가지고 예. 헬륨과 헬륨이 만나서 4번 베릴륨이 돼요. 예. 이 베릴륨이 또 헬륨을 2번을 만나서 6번 탄소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들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 바로 이때 구름이 되고 별이 돼요. 그럼 이 별들이 막 밀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서 밀도가 높으니까 원소들을 더 중원소,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요. 이때 탄소랑 산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질소. 그럼 얘네가 만들어졌죠. 예. 근데 이 별은 쭈그러지다가 터져요. 그럼 이제 흩날리죠. 예. 그럼 이제 그게 또 떠돕니다. 그러다가 또 별을 만들어요. 예. 또 별을 만들고 터지고 터지고 거기서 금도 나오고 거기서 무슨 뭐 메탄도 나오고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증원소는 별들의 시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빅뱅은 되게 조만한 그 응집된 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확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우주가 또 쪼그라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쪼그라들어서 결국 또 이렇게 또 응집했다가 그러면 이 이론도 되게 맞을 수도 또 있고 다시 터지고 그러니까 빅뱅이 영원히 일어나는 거죠. 재밌는데요? 그거 진짜 재밌는 이론인데.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빅뱅이 우주는 지금 막 팽창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다시 쪼그라들고 약간 순환설. 영원히 지금 순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생명적으로 보이긴 해요. 재밌네요. 태어나고 탈피하고 막 이렇게. 탈피하고 살다가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그 인간은 뭐 생명이라는 거 끊임없이 태어날 테니까 죽고. 이건 진짜 또 이제 또 형이상학으로 갑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스펜서 한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좋습니다. 뭐 사실 이번 사람들은 아까도 계속 언급했지만 저희가 뭔가에 막 견해와 해석을 넣어서 이걸 도와드릴 번역할 게 없어요.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서. 맞아요. 철학자라는 관점보다 약간 사회학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정치학자 이런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분들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될까요? 이제 15장 20세기 유럽. 벌써 이제 20세기입니다, 여러분. 583쪽에 이제 베르그송부터 해서 베르그송도 유명한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의 추세 요때 이제 1950년 당시 추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은 맞죠. 그 추세고 그다음에 16장이 미국 철학. 제임스와 산타야나까지. 산타야나까지. 화이트헤드는 다음에 읽고. 화이트헤드까지 벌써 이제 그래도 와 갑니다. 재밌네요.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니까 뭐 실제론과 실증주의, 실존주의 이게 확실히 지금도 이어져 있는 맞죠. 현상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이제 한 3주 남았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진짜 열심히 달렸고 다음 주엔 또 어떤 괴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또 알기 때문에 근데 램프레이트한테 진짜 지칩니다.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죠? 이 번역가가 문제인지 이 램프레이트 형님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 이후로 서점에서 다른 철학책들을 보면은 쉽죠. 빨리 넘어가고 싶어. 다른 책으로. 그래도 이 과정도 역시나 진화합니다. 스펜서 입장처럼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완전한 그 형성될 수 있도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0세기의 유럽 그리고 미국 제16장 미국 철학의 산타야나까지 583부터 639쪽까지 읽으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